본 유언장은 한지영에게 남깁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6년간 치매 시어머니를 홀로 돌본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의 시누이는 분노했죠. 간병비 받은 걸로 모자라서 집까지 노렸구나. 매일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사연 들으시며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영은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죠. 지영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동우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쌀을 씻어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오말수는 이제 죽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미음도 한 숟가락 떠먹이는데 30분은 좋게 걸렸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미음 끓여드릴게요. 지영은 시어머니 방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오말수는 희미하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치매가 심해진 이후로는 며느리를 알아보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음 떠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숟가락에 미음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대었지만 오말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영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번 시도했죠. 이런 식으로 한 그릇을 비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오말순의 몸무게가 60kg은 좋게 나가서 혼자 뒤집기도 버거웠죠. 지영의 허리는 이미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참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지영은 말했습니다. 오말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날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이장 부인이 들렀습니다. 지영 씨, 오늘도 수고가 많네요. 시어머니 좀 어떠신가요? 그냥 그래요. 오늘은 미음도 조금 드셨어요. 이장 부인은 혀를 찼습니다. 참 대단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모시다니. 동우 씨는 뭐 하고 있대요? 일 나가셨죠? 지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있었죠. 낮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얼굴도 안 비추나 봐요? 바쁘신가 봐요. 지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누이 미정은 서울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출까 말까 했죠. 그마저도 명절 때 잠깐 들렀다가 용돈 타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장 부인이 돌아간 후 지영은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불과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손빨래를 하다 보니 손등이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간병도 의무인가요? 지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돌릴 뿐이었죠. 누구도 지영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밥은 준비해놨어요. 어머님 저녁 드시고 나서 먹으려고요. 동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맨날 엄마 핑계대고 나도 배고프단 말이야.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밥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 방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밤이 깊어가면서 지영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씩 가래가 끓어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면 등을 두드려주며 편안하게 해드렸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래요? 오말수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의 손을 잡았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손을 잡아준 것이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함께 보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을 뿐 진정한 가족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편안히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한 사람의 노인을 돌보는 마음뿐이었죠. 가족이 아닌 가족, 그것이 지영과 시어머니의 관계였습니다. 새벽녘 지영은 의자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창밖으로 첫새가 지저귀기 시작했고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영에게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쌀쌀했습니다. 지영은 평소처럼 미음을 끓이려 부엌으로 향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을 때 오말수는 평소와 달리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영이 다가가자 오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오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입을 열었죠. 미안. 하다. 그 두 마디를 남기고 오말순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죠. 열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지영은 서둘러 남편을 깨웠습니다. 동우는 귀찮다는 듯 몸을 뒤척였죠. 뭐야, 이 시간에. 어머님이 열이 많이 나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침에 가면 되잖아. 조금만 더 자자. 지영은 혼자 시어머니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오말수는 계속 중얼거렸죠. 고맙다. 지영아.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렴이 심하게 왔네요. 연세도 있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이 올 줄은 몰랐죠. 급히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시누이 미정은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꼭 와야 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어머님이 위독하세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내일 갈게요. 동우도 마지못해 병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핸드폰만 보며 시간을 때웠죠. 이틀째 되는 날 오말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도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죠. 지영은 밤새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때 오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의 손을 꼭 쥐었죠.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딸, 같았어. 그 말을 끝으로 오말수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6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불만을 터뜨렸죠. 왜 이렇게 급하게 불렀어요? 일도 못하고 왔잖아요. 어머님이 정말 위독하세요. 미정은 어머니를 잠깐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치매도 심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고통이었을 거예요.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딸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않았죠. 지영이 먼저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들리세요? 오말수는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죠. 어머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순간 오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의 선언에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는 간단하게 치르죠.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동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도 많이 들고. 지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돈 생각뿐이었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는 동안 지영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딸 같았어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죠. 6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 같았습니다. 빈소가 차려지고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었죠. 이장 부인이 다가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복 받으셨네. 이런 며느리를 둬서.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였죠. 첫날 밤 빈소를 지키는 사람은 지영뿐이었습니다. 동우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고 미정은 호텔로 돌아갔죠. 지영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가시는군요. 저만 여기 남겨두고요. 그때 누군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70 후반으로 보이는 노신사였죠. 정중히 절을 하고는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지영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유정식이라고 합니다. 고인과는 70년 지기 친구였죠.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영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정식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죠. 사실 고인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장례식 때 전해달라고 하셨죠. 무슨 부탁이신데요?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마친 것이니 법적 효력이 있죠. 내일 발인 전에 가족분들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발인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유정식이 나타나자 미정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죠. 누구세요? 고인의 친구입니다. 유언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순간 빈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우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죠.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장례식장 뒷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정식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죠. 미정은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고 동우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뭔데요? 재산 분배 이야기인가요? 미정이 성급하게 물었습니다. 유정식은 천천히 봉투를 열며 말했죠. 잠시만요. 먼저 영상부터 보셔야 합니다. 유정식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오말순의 모습이 나타났죠. 2달 전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말순입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깁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뭉클했죠. 그동안 치매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맑은 정신으로 유언을 남기셨다니. 제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한 유언입니다. 본 유언장은
오말수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본 유원장은 한지영에게 남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이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동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영상 속 오말수는 계속 말했죠. 지영이는 6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친딸과 아들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지만 지영이만은 매일 곁에 있어 주었죠. 유정식은 영상을 멈추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공증된 유언장이 있습니다. 집과 예금, 모든 재산을 한지영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미정이 서류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무슨 상속이야? 엄마가 치매였잖아요. 영상 촬영 당시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이 명료했다고 되어 있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동우가 지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꼬드긴 거지? 엄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어머님이 이런 걸 준비하셨는지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간병비 받은 걸로도 모자라서 재산까지 노렸구나. 미정의 고함 소리가 빈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유정식이 나섰죠. 진정하세요. 고인의 뜻입니다. 저도 여러 번 확인했지만 고인께서는 단호하셨어요. 아니, 이 아저씨는 누구길래 이런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저는 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평생 친구로 지냈죠. 고인이 저를 믿고 맡기신 겁니다. 미정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건 무효야. 소송 걸 거예요. 치매 환자가 무슨 유언장이야. 동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건 사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지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싸움이라니. 저는 받을 생각 없어요. 어머님 장례나 잘 치르고 싶어요. 지영의 말에 미정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연기하는 거야? 속으로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유정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지영 씨, 이건 고인의 뜻입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유정식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인이 따로 남기신 편지입니다. 한지영 씨에게만 전하라고 하셨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지영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지금 읽어봐요. 우리도 들어야겠어요. 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죠. 지영아, 내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편지를 쓴다. 며칠 못 갈 것 같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6년 동안 정말 고마웠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세상을 떠났을 거야. 매일 아침 미음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손을 잡아준 내가 없었다면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지만 너는 끝까지 곁에 있어줬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가 진짜 내 딸이었어. 재산을 내게 남기는 건 당연한 일이야. 받기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그리고 미안하다. 너무 많은 걸 희생시켰구나. 내 인생을 나 때문에 허비하게 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읽는 동안 지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가슴을 울렸죠. 감동적인 연극이네요. 미정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딸이라고 했다고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동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했잖아.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야. 유정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유 원장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다는 증명이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한 푼도 없이 쫓겨나란 말이에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죠. 지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는지. 몰랐다고? 6년을 같이 살았는데? 동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꼬드겼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리 없어. 지영은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유정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장례를 치르시죠. 상속 절차는 그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미정이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싸울 거니까. 동우도 지영을 차갑게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방에는 지영과 유정식만 남았죠. 힘드시겠지만 이게 고인의 뜻입니다.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정식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시어머니의 사랑은 고마웠지만 이로 인해 가족과 원수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빈소로 돌아온 지영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다 가져갔대. 신우이랑 아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면서? 지영은 그 말들을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려왔죠. 자신이 원한 일이 아닌데도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시어머니를 화장장으로 모셨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미정은 내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동우는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지영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6년을 함께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작은 함에 담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유골은 누가 모실 거예요? 화장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미정이 재빨리 대답했죠. 당연히 며느리가 모셔야죠. 재산도 다 가져갔는데. 지영은 조용히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우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따로 자자. 나는 작은 방에서 잘 테니까.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영이 물었지만 동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다음 날 아침 미정이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치매 환자의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변호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쉬었죠. 어머님은 그때 정신이 맑으셨어요.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치매가 심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어요. 미정이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옳게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서로 좋게 끝낼 수 있어요. 재산 절반만 돌려주면 소송 안 할게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어머님의 뜻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끝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미정과 변호사가 나간 후 지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유골함을 안고 울었죠. 어머님, 왜 이런 일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날 밤 지영은 시어머니가 쓰던 서랍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나왔죠.
그 중에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시어머니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죠. 오늘도 지영이가 미음을 먹여줬다. 맛이 없다고 투정 부렸는데 웃으며 다시 끓여왔다. 미안하다. 밤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깨웠더니 단잠에서 깨어난 지영이가 웃으며 갈아줬다. 이 며느리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미정이는 석 달째 얼굴을 안 비춘다. 동우도 엄마 방엔 들어오지 않는다. 오직 지영이만 매일 내 곁에 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영에게 느꼈던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죠. 내가 가진 전부는 지영이 덕분에 의미가 있었다. 이 집도 돈도 다 지영이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유정식에게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걸 지영이에게 주라고. 자식들은 반대하겠지만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지영은 수첩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대. 간병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꼬드겼다더라. 이장 부인이 찾아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괜찮아요. 사실이 아닌 걸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도 병원에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일주일 후 유정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 정말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지영이 망설이자 유정식이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영 씨가 거부할 걸 알고 계셨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영이가 거부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나를 버렸지만 지영이만은 끝까지 곁에 있어줬다고. 유정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영이는 간병인이 아니라 진짜 딸이었다고. 그러니 딸로서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요. 지영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고마웠죠. 알겠어요.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재산으로 시어머니를 기리는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동우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요? 친구 집에 좀 있으려고. 당신이랑 한 집에 있기 싫어. 동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재산 가로챈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내가 바보 같아?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가슴 아팠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 나는 못 믿겠어. 동우는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혼자 남은 지영은 시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님, 이게 맞는 건가요? 다들 저를 욕심쟁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지영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선택이 오히려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지영이는 받을 자격이 있다. 홀로 남은 지영은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시누이는 적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유를 사러 나간 가게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시어머니 재산 다 가져간 며느리래.
6년 간병한 걸로도 모자라서 집까지 욕심냈다니. 지영은 우유만 사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죠. 억울했지만 해명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옛 친구라는 박순자 할머니였죠. 혹시 한지영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쩐 일로? 말순이 친구였어요. 장례식 때 못 가서 이제야 왔네요.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었죠. 소문 들었어요. 유 원장 때문에 고생이 많다면서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욕을 들을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박순자의 다음 말은 의외였습니다. 말순이가 살아있을 때 전화로 많이 자랑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어머님이요? 그럼요. 맨날 지영이 자랑이었죠. 밤새 손 잡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미음 먹여준다고. 친딸도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박순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죠. 이거 말순이가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분명했죠. 순자야, 오늘은 지영이 이야기를 하려고 펜을 들었다. 내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영이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는다. 어제는 내가 밥을 먹다가 다 토했는데 지영이가 웃으며 닦아주더라. 미안하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어머님이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구나. 우리 미정이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지영이는 매일 내 곁에 있다. 이게 진짜 가족 아니겠니? 편지를 읽는 동안 지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말순이가 유 원장 쓴 것도 당연해요. 지영 씨 아니었으면 말순이는 요양원에 갔을 거예요. 박순자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지영 씨는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박순자가 돌아간 후 지영은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죠. 며칠 후 미정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죠. 옳게, 우리 대화 좀 해요. 미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지쳐 보였죠. 무슨 일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지금 돈이 급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아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래서 엄마 재산이 꼭 필요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지영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시누이가 불쌍해 보였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했어요. 사업 잘 된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옳게, 부탁이에요.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소송 취하할게요. 지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죠.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어머님 기일마다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기억해 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죠. 그날 밤 지영은 시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을 발견했죠. 열어보니 작은 보석함이었습니다. 보석함 안에는 반지 하나와 쪽지가 있었습니다. 지영이에게, 이건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다. 원래 딸에게 물려주는 건데 나는 지영이가 내 딸이니까 주는 거다. 지영은 반지를 손가락에 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맞았죠. 마치 시어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동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좀 만나자.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만난 동우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 엄마가 정말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랬겠지. 내가 멍청했어. 동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알아. 엄마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도망만 다녔고,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 같았죠. 집에 돌아가도 될까? 동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서로 생각할 시간이요. 동우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화단이 눈에 들어왔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화단이 엉망이 됐네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영은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석에서 작은 국화싹을 발견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란 국화였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네요. 어머님처럼 강하네요. 지영은 국화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도 줬죠. 마치 시어머니를 돌보듯 정성스럽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유골함 앞에 앉았죠. 어머님,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친구분도 오셨고 미정 씨와도 화해했어요. 유골함은 대답이 없었지만 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주신 사랑 잘 간직하면서 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죠.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상자들을 내리던 중 오래된 사진첩과 함께 낡은 캐리어를 발견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지 뭉치, 일기장, 그리고 작은 카세트 테이프들이 있었죠. 지영은 조심스럽게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지영이에게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죠. 집에 있던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영아,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녹음을 한다. 지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정정했죠. 먼저 미안하다. 너무 많은 짐을 지웠구나.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청춘을 빼앗아서 미안해. 하지만 그 시간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테이프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가장 외로웠을 때, 가장 두려웠을 때, 너는 항상 곁에 있었다. 밤새 손을 잡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토한 것을 닦아주면서도 한 번도 싫은 표정을 보이지 않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였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짐으로 여겼지만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너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었어.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유언장 때문에 욕을 많이 먹을 거야. 하지만 흔들리지 마. 이건 내 진심이고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한 건 내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고마웠어. 사랑한다, 내 딸아.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울었죠.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제야 온전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정식이었죠. 한지영 씨,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전해드릴 게 또 있어서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유정식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따로 맡기신 겁니다. 상속 절차가 끝나면 전하라고 하셨죠. 봉투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죠. 지영아, 이 통장은 내 이름으로 만든 거다. 6년 동안 간병비로 줬어야 할 돈을 조금씩 모았어. 내가 거부할 줄 알아서 몰래 준비했다.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루길 바란다. 통장을 확인하니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놀랐죠. 어머님이 어떻게 이런 돈을 연금에서 조금씩 아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영 씨를 위해서요. 유정식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부탁하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을 팔지 말고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하셨어요. 좋은 일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영 씨가 고인을 돌본 것처럼 다른 어르신들도 돌봐주길 바라셨죠. 지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자신의 마음과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죠.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제가 제안 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 집을 마을 어르신들 쉼터로 만들고 싶어요. 이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쉼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낮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이요. 제가 간단한 식사도 대접하고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도 지영의 진심을 알게 되었죠. 첫 번째 손님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겠어요. 이어서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지영은 정성껏 차를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죠. 젊은 사람이 참 기특해요. 말순이가 며느리 복이 있었네. 어르신들의 칭찬에 지영은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며 배운 것들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죠. 옳게, 이거 작은 정성이에요. 미정이 내민 것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국화예요. 기억나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우이도 변하고 있었죠. 들어와요. 차 한잔 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에 대한 후회를 털어놓았죠.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으니 됐어요.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지영은 시어머니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이 다녀가셨어요. 모두들 행복해 하셨죠? 어머님이 원하신 게 이런 거였나요?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것.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국화도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며칠 후 동우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이거 엄마가 좋아하시던 난초예요. 화원에서 봤는데 생각나서. 지영은 화분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혼은 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동우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죠. 시간을 두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동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죠.
지영은 매일 어르신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말순이가 좋은 며느리를 뒀어. 지영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죠. 법원 앞에 선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미정이 제기한 유언장 무효 소송의 첫 재판이 있는 날이었죠. 미정은 결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빚독촉이 심해지면서 더욱 절박해진 것 같았죠.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미정과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우의 모습도 보였죠. 증인으로 출석한 것 같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미정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고인은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다 해도 일시적 호전일 뿐 완전한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서와 병원 기록들이었죠. 이어서 지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유정식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죠. 고인의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 상태는 명료했습니다. 공증인과 의사의 확인이 있었고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지영에게 물었죠. 피고인은 고인을 6년간 간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영은 일어서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어머님은 제게 가족이었고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바랐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만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장례식 날 처음 들었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때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6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미정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간병비도 받았으면서 이제 집까지 욕심내는 거예요. 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간병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돈으로 어머님 용품을 샀죠.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죠. 6년간의 영수증과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돈으로 고인의 약가, 기저귀가, 병원비를 지출했습니다. 총액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았죠. 이어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유정식이었죠. 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동창이고 평생 친구였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맡긴 이유는 자식들을 믿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영 씨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돈만 바라보지만 지영 씨는 사람을 봤다고요. 다음 증인은 동우였습니다. 미정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죠. 원고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고는 제 누나이고 피고는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의 간병 과정을 지켜보셨습니까? 동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도망 다녔습니다. 아내 혼자 어머니를 돌봤죠.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미정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렇다면 피고인이 어머니를 잘 돌봤다는 말씀입니까? 네. 제가 봐도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밤새 어머니 손을 잡고 기저귀를 갈고 저는 못했습니다. 동우의 증언은 예상외였습니다. 미정이 동우를 노려봤지만
동우는 시선을 피했죠. 마지막 증인은 이장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서 고인 가족을 잘 아십니까? 네. 3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간병 과정을 목격하셨습니까? 매일 봤죠. 지영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마을 사람들 다 압니다. 명절에도 혼자 어머니 돌보고 새벽부터 밤까지. 이장은 지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친딸도 그렇게 못합니다. 지영 씨는 정말 대단한 며느리예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에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미정이 지영을 불렀습니다. 옳게, 잠깐만요.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간병비도 안 받았다는 게 정말이에요? 네. 가족인데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올케가 돈 때문에. 괜찮아요. 오해할 수 있죠. 지영은 미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정은 울면서 말했죠. 엄마가 올케를 딸이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저보다 더 딸이었네요.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끝나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동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증언 고마워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하고 싶었어. 동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 정말 달라질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우리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동우는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유골함 앞에 앉았죠. 어머님, 오늘 재판이 있었어요. 다들 어머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내일도 어르신들을 위해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상속이라고 믿으면서 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죠. 마당의 국화는 겨울을 이기고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죠. 어머님, 국화가 다시 피어나고 있어요. 어머님도 보고 계시죠? 오늘은 두 번째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평온했죠. 결과가 어떻든 시어머니의 사랑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법원으로 가기 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이었죠. 예전과 달리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옳게 재판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들어와요. 차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소송 취하하려고요. 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6개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올케한테 모든 걸 남기셨는지.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버렸어요. 아니, 방치했죠.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면서 효도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래도 딸이잖아요. 어머님은 미정 씨를 사랑하셨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외로우셨어요. 그 외로움을 옳게만 알아줬죠. 그러니 당연한 결과예요.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송 취하서였죠. 이미 변호사한테 전달했어요. 오늘 재판에서 취하 의사를 밝힐 거예요. 지영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엄마 기일엔 꼭 올게요. 올케가 하는 어르신 쉼터도 도울게요.
두 사람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미정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히자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죠. 원고, 정말 취하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정당했고 피고인은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재판은 간단히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유정식이 지영에게 다가왔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어르신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기로 했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한지영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누구신지.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어르신 쉼터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까지 나갈 일인가 싶었죠. 저는 그저 어머님 뜻을 이어가는 것뿐인데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아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미담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PD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죠.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보여주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에요. PD는 아쉬워했지만 명함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시어머니의 기일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저희 어머님 기일이에요. 같이 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묵념을 했죠. 말순이가 좋은 며느리를 뒀구먼. 하늘에서도 흐뭇하겠어.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 무렵 동우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국화 화분을 들고 있었죠. 엄마 기일이라서 이거 마당에 심어도 될까? 그럼요.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마당에 국화를 심었습니다. 흙을 다지며 동우가 말했죠. 이제 알겠어. 왜 엄마가 너를 선택했는지. 너는 진짜 가족이었구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유골함 앞에 앉았죠.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어머님을 기억해 주셨어요. 미정 씨도 화해했고 동우 씨도 이제 어머님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바람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계속 말했죠. 저는 이제 어머님이 주신 사랑을 다른 분들께 나누고 있어요. 외로운 어르신들이 없도록, 어머님처럼 홀로 계시는 분들이 없도록. 문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거라고 믿었죠.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죠. 미정이었습니다. 옳게 오늘부터 도우러 갈게요. 뭐 준비할 거 있어요? 국 끓일 재료랑 반찬거리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국화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심었던 국화와 어제 동우가 심은 국화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봄이 왔어요. 이제 국화도 활짝 필 거예요. 지영은 국화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르신들을 맞을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가 남긴 집은 이제 외로운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지영을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죠. 진짜 천사는 자신이 아니라 6년 동안 사랑을 가르쳐준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아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영은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이 진리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 시어머니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외로웠던 이들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꿈꾸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짧은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뵐게요.